또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너무 편내지 마세요.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사람과 아마추어의 차이는 완벽함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하기에 마련인데요. 전문가의 경우는 자기가 분명 실수를 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 실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하는 노련함. 이게 바로 아마추어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멋진 프레젠터가 되기 위해서 시선 처리, 표정 관련, 그리고 손의 그 동작, 또 목소리의 구사, 이런 다양한 기본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이런 사람 꼭 있어 하고 맞아 이런 사람 있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서 땅이나 허공에 대고 외치는 사람, 이 대목이 마음에 참 걸립니다. 자신감이 결여해서 이런 행동이 나오겠죠. 마이동풍. 그 사람도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듣는 사람도 마이동풍이에요. 또 여기 목소리가 단조로워서 자장가처럼 들리는 사람, 이것도 어찌 보면 죄악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이 강연장을 찾아왔는데 그 시간에 뭔가를 얻고 가게 해야지 잠자고 갔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고등학교 때 자매 여신, 수면제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물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불면의 잠을 이룬 분에게 정말 수면제의 도움 없이 그 시간이면 참 정말 깊이 잠으로 몰아 떨어지게 한 기억가 크셨습니다. 또 제 복장 어떻습니까? 카바레 복장입니까? 화려하지만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왜 이 대목을 특별히 강조했냐면 TPO라는 거 말씀 들어보셨죠? 타임, 시간, 그리고 P, place, O, occasion. 사람은 복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 또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장소에 참석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캬바리 복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진지한 그런 대화를 나눠야 하는 장소에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런 화려한 정장은 좀 어울리지 않겠죠? 이런 것처럼 각 상황에 맞춘 복장도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말하는 사람. 이 글을 접하니까 제가 어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단으로 그냥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 한 대학생이 선생님의 지목을 갖고 앞에 교탁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계속 내내 주머니에다가 한쪽 발을 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불쾌하셨습니다. 노 교수님인데. 그래서 화를 내셨어요. 자네는 그 자세가 뭐야? 응? 어떻게 나와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팔을 주머니에다 끼우고 발표를 할 수가 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은 한쪽 팔을 잃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교수님께서는 얼마나 무안하고 그 학생한테 죄책감이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만회하셨다고 합니다. 없는 지혜를 짜내서 억지로 자네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나도 있는데 자네도 없는 팔 한번 내봐. 그렇게 그 위기를 자연스럽게 만회하셨고 그때 박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과는 또 별도의 것이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소녀 활용. 비주얼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손의 그 제스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수갑에 채워져 있는 것처럼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면 너무 딱딱하고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남자들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그 차렷 자세, 이것이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도 있게 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손을 자주 움직이게 되면 요란하고 또 산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적절하게 흐트림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청중을 지목할 때는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고 손바닥으로 공손하게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되는 손동작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뢰가 되는 손동작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지적한다거나 아니면 팔짱을 낀다거나 굉장히 거만스럽게 느껴지겠죠? 자, 손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수갑을 찬 죄수처럼 그렇게 또 로봇처럼 너무 딱딱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어디다가 둬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뭐 시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옷을 매만져버린다거나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의 위치는 가볍게, 남자들의 경우는 차렷하는 자세가 바람직하고요. 여성들의 경우는 오른손을 왼손 위로 공손하게 올려놓고 그리고 적절하게 제스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손의 그 표현법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절도 있게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구사한다고 해서 가령 이렇게 펼쳐야 할 것을 이런 식으로 군더더기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막 흐느적 문어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겠고요. 필요한 포인트에서만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 또 청중을 지목할 때는 손가락을 곧게 펴고 손바닥을 향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 무난할 겁니다. 또 실수를 했을 때 어쩌지? 하고 고개짓을 한다거나 또 글쩍글쩍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는 것. 이건 그 사람을 좀 가볍게 평가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을 했듯이 교탁 같은데 자기의 그 팔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벽에 이렇게 탁 기대어가지고 컴을 잡는다거나 또 뭐 이렇게 막 스크린을 전체 네, 너무 열정적으로 포옹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대목, 목소리 구사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크기를 적절하게 구사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저, 장단, 감야, 그리고 템포, 이것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느리게 말하는 것과 또 천천히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길게 엿가락 늘어지듯 그렇게 늘어지게 하는 표현이 아닌 천천히 중요한 대목에서는 강세를 두고 또 한 호흡을 끊어서 또 멈출 때는 멈추고 강조를 해야 할 부분에서는 액센트를 그리고 또 고조장단 마치 운율의 그 리듬을 싣는 것처럼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속도를 적절하게 말한다. 빨리 말할 때는 빨리 말하고 강조를 둬야 할 부분에서는 약간 멈춤 이것도 필요하겠죠. 장단 고유를 살려서 말한다. 이 모든 게 다 이미 나온 말입니다. 정확한 발음 또 무의미한 습관적인 그런 언어를 떨쳐버리십시오. 또 특히 일제시치하를 겪었던 그 어르신들은 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군더더기적인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은어나 저속어는 사람을 경박하게 만듭니다. 자중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죠.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표준어를 쓰도록 하십시오. 물론 사투리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조는 오히려 구수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친근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사투리적인 그 표현까지는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또 서 있는 자세 참 중요하죠. 그렇다고 너무 로봇처럼 경직해서는 안 되겠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청중을 어떻게 할까요? 비스듬하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 두 발을 여성들의 경우는 발을 벌리는 것보다는 모으는 것이 훨씬 더 공손하고요. 또 치마를 입었을 때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미는 것이 역동적이 있으면서도 힘이 느껴집니다. 또 위치 이동을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너무 한 자세에 고정되어 있으면 북박이 가구처럼 보일 테니까요. 또 청중과는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바람직할까요? 2, 3m. 네, 맞습니다. 자기 키의 약 2배가량. 그 정도의 거리가 사람들에게 편하고 안정된 심리적인 여유 공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참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근접해서 어떤 남자 간여자랑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의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겠죠? 부담스러워요. 네. 자, 그리고 청중을 정면으로 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가 봅니다. 오늘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몇 번의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하면 말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죠. 하지만 말 물론 중요합니다. 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보여지는 시선, 또 우리의 그 몸의 자세, 손 동작, 표정, 시선 처리, 목소리의 고저 장단, 강약, 이 모든 것들이 프레젠테이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만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효과적인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정한 몸 매모새, 물론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옷이라 할지라도 깔끔하고 단정한 인품이 느껴지는 그런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또 적절하게 발의 움직임, 이것도 필요하고요. 똑같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시선을 맞추면서 이렇게 친구와 친근감 있게 대화하는 듯한 그런 태도. 또 강한 부분에서는 강하게 액센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단호함. 손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손 동작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어떤 비주얼한 그런 측면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차 얘기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바디 랭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터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